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도 하락했고 나스닥도 하락했고 어저께 급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를 하고 있죠. FOMC 경계감에 하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전월 대비 0.7%가 증가하고 또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소비가 매우 견고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CNBC는 미국 경제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재가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때 이번 달 추가 금리 인하 조치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상황.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것까지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렵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로드맵을 가져올지 시장에서는 지금 CNBC처럼 금리나 조치가 불필요할 거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번까지 금리를 하고 내년도에 약간 긴축을 할 수도 있다. 긴축이라기보다는 동결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FOMC 경계감으로 주가가 약간 밀렸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우가 9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46년 만에 최장 기간 하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우의 하락은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1년 내내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나스닥에서 시장을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 됐고 또 미국 시장은 나스닥에 편입이 돼도 다우에도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8일날인가요? 지난달 8일인가요? 엔비디아가 다우에 편입이 됐죠. 근데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우가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고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우는 유탄 맞은 거죠. 마이크론인가요? 인텔인가요를 빼버리고 엔비디아에 집어넣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 치고 약간 눌려버리니까 다우는 연속적으로 눌리는 상황이 됐고요.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밀려도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비슷한 종목, 애플이라든가,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기업들이 버텼거든요. 특히 알파벳 같은 종목도 버티고 테슬라 같은 종목은 신고가 치니까 만약에 다우에 테슬라가 들어갔다면 얘기 좀 달라지죠. 테슬라가 들어가고 엔비디아가 안 들어갔다면은 다우는 지금 계속 상승했을지도 모릅니다. 테슬라가 지금 오늘도 3% 올랐어요. 신고가 갱신하면서 이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내년도 후반쯤 되면은 700불까지 가겠다. 어저께 다우가 테슬라가 오른 이유가 목표 주가를 400불에서 515불로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냐, 600불까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내년 후반이면 700불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강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나스닥 오늘은 밀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우는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을 약간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하락이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향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밀리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제시력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원체 기대가 높아버리니 그 기대치를 컨센서스가 못 따라간 거예요. 그게 그 다음부터 엔비디아가 힘을 못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근데 왠지 모르게 1월달에 발표된 실적에서 엔비디아가 그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요즘 반 엔비디아로 해서 애플이고 그쵸, 구글이고 자기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 많은 블랙엘 같은 게 하나에 수천만 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치서 반도체 수출해봐야 몇십 불 이는데 하나에 수천만 원 되니까 이게 실적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왠지 모르게 블랙엘이나 그쵸? 호퍼라고 그러나요? 다음 차세대 AH 호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루빗인가요? 루빗인가요? 제가 헷갈렸으면 죄송합니다. 그게 왠지 모르게 더 많이 나왔을 확률이 높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눌리는 건 어쩌면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테슬라처럼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아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는 좀 갈 거다 했는데 뭐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이후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다우는 지금 뭐 밀려서 스트레이트로 빠집니다. 이때도 9분의 1 빠졌지만 중간에 양봉 하나씩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네, 11, 10일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양봉이 하나, 둘, 세 개가 껴있어요. 지금은 그냥, 그쵸, 불순동이, 이, 일목의 순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이, 9개 연속으로 나와버렸죠. 예, 9개 연속으로 나왔고, 시선을 살짝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0선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지금 다우의 공통점은 뭐냐면, 60선 밟고 뛰었습니다. 여기 한 번, 깨졌다가 돌파하면서 두 번, 여기 찍고 세 번, 찍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거의 다 온 거죠.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마무리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나스닥은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의미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제가 해외 차트를 보여준 테슬라 오늘도 3.6% 올랐습니다. 오늘도 3.6%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또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 갔다가 4.5% 갔다가 3.6%로 마감했습니다. 쭉 뻗어버렸죠. 저는 이 엔비디아가 지금 문제라고 보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60선 지지력을 못 보였어요. 여기서 지지력 보였고, 여기서도 60에서 깼다가 올라왔고, 깼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깼다가 지금 못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양봉을 크게 세워주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하락이 지금 다우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반전에 성공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이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하락 이격은 거의 끝났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반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좀 테슬라 관심이 갔던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도 지금 하락 이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아마 다우가 움직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겁니다. 할 건데 인플레이션이 또 시장에는 문제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국회 기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질의 중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테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추경 편성에 대한 걸 물어봤나 봅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정부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는 검토는 아직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금리 인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는 자꾸 금리 인하를 되게 꺼리거든요. 나는 그걸 왜 꺼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금리 인하를 꺼리는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는 아닌데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뭐 부채 문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거 따질 때 아니거든요. 예. 금리 인하 해서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는 게 답입니다. 추경해가지고 뭐 하고 뭐 돈 나눠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자꾸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를 최대한 많이 내려서 빨리 경기 부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자꾸 지표 보고 숫자 보고 이게 할 게 아니라 실생활로 들어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뭐 금통위원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자리에 앉아서 무슨 뭐 누구 찾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시장 돌아다니고 상인들하고 얘기해보고 기업 가가지고 기업 탐방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앉아서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추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이 물론 당연히 해서 시장을 끌어주면 좋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세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없고 마이너스 통장 150조짜리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추경까지 10조를 한다?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금리 인하 해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1월 달에는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가 어저께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실천하고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뭐 매도가 계엄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오는데 벌써 이 탄핵 표결이 되고 난 다음에 1조 1000억 팔았습니다. 기관은 소폭 샀습니다. 개인이 팔아야 되는데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 추가로 매도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저께는 그냥 매도하다가 소폭 매수했고, 어제는 매도하다가 마지막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를 강화하는지 외국인들의 매도를 약화하는지, 이게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외국인이 이제 좀 멈춰설 만한 시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매도할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이제 2조 안팎이라고 보거든요. 어저께 7천억 하고서 3조 6천억에서 7천억 4천억 팔았으니까 한 2조 5천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